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고요. 우리 모두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좋겠습니다.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집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,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기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. 그러니까 불규칙적일 수 있고, 또 이제 뭐 TV나 넷플릭스 이런 것도 많이 보니까 보면서 심심하니까 또 많이 먹게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. 그래서 아마 오늘 음식의 문제, 또 운동하는 문제, 또 특히 집이 공간이 중요하니까 공간의 문제, 이런 거를 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흔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하죠. 코로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온 거고요. 블루는 우리가 지금 오 대표님께서 색깔 이야기를 하셨는데, 약간 이제 차가운 느낌, 또 조금 냉정함, 뭐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. 그리고 또 파란색을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좀 안정되는 느낌, 이런 건데, 이 파란 거는 우리 기분으로 따지면 약간 우울한 것, 서로 이렇게 색깔이 서로 통하는 겁니다. 그래서 블루라 그러면 약간 우울증보다는 약간 약한 정도의 우울감, 뭐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2차적으로 나타나는 약간의 그냥 우울감, 불안, 이런 거를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. 사실 공식적인 진단명은 아니죠.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나지가 않고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이 코로나 블루 증상이 그냥 간단하게 끝나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. 사실은 코로나 블루라고 하면 그냥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, 여기서부터 또는 심하면은 뭐 주요 우울증처럼 여러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든지, 또는 뭐 심하면 정신병적인 증상, 또 자살 기도, 이런 경우까지 있는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죠.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점점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레드라고 하죠. 붉은색, 화가 나면은 좀 열을 받잖아요. 그러면 이제 머리가 막 붉게 빛나고 이러니까 이제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데,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그냥 그 반응이 적절하게 나오지가 않고 과하게 나와서 화를 심하게 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흔히 나타나죠. 신문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별거 아닌데도 그냥 싸우고, 뭐 마스크를 끼라고 하는데도 그게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데까지 가잖아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를 굉장히 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게 길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무시받죠. 그래서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이다,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스트레스는 되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가 중요하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외부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가,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나,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사실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 달려 있습니다.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성격이나 또는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법, 스트레스의 의미,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죠.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스트레스인데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.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심한 스트레스인데도 쉽게 넘어갑니다. 결국 그 이야기는 그 스트레스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죠. 그 스트레스를 적절히 처리하는 자신의 어떤 처리 방법,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. 또 하나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. 회복 탄력성도 역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왔을 때 그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얼마나 잘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아무리 큰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스트레스를 그 당시에는 받지만은, 또 트라우마를 받지만 비교적 쉽게 짧은 시간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요. 회복 탄력성이 낮은 분들은 별거 아닌 스트레스나 이런 게 오더라도 트라우마를 받고 또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.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은 마치
용수철과 같아서 저희가 용수철을 양쪽에서 당기면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용수철을 놓으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. 근데 이제 이 용수철을 오랫동안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어떤 용수철은 놓더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. 그게 문제. 그게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이죠.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들은 좀 오랫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원래대로 되돌아가죠. 그러면 회복 탄력성은 어떤 사람들이 높을까?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없을까?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데요. 많은 연구에 의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. 낙천주의자죠. 두 번째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요. 세 번째는 유연성이 있는 사람입니다. 소위 말하는 유도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.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융통성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. 또 이제 융통성이 많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죠.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건 사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. 그러면 이 세 가지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가? 저는 5가지를 추천드립니다. 첫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. 우리의 삶은 항상 행복하지는 않죠. 삶은 행복과 불행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. 불행이 오래 지속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행복도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결국은 우리의 삶은 누구나 다 행복과 불행을 같이 놓고 보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행한 경우는 앞으로 행복할 기회가 더 많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쉽지는 않겠죠. 하지만 아무리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현재 힘들고 어려운 어떤 삶의 의미를 좀 찾을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. 우리가 화가 나고 분할 때 그냥 참지 못해가지고 말을 뱉잖아요. 또 화가 나면 옆에 사람들한테 또 싫은 소리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끌어오르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금 참을 수 있는 능력, 이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. 옛날 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요사이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망하는 시대 같아요. 말을 잘해서 천냥빛을 갚기는커녕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게 다 엉망이 되는 그런 아마 시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물러서서 조금 화가 나고 분노가 일더라도 조금 그걸 추스리고 한 타임을 좀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조금 필요합니다. 세 번째로는 유머와 웃음을 잃지 말자.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웃음이 좀 적은 편이죠. 유머도 적은 편이고.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웃음과 유머가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나라는 의견이 다른 걸 토의를 할 때도 싸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내일 당장 보지 않을 사람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좀 여유를 가지고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네 번째는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을 친구나 가까운 지인이 몇 명이 있습니까?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을 때 털어놓을 가까운 사람 3명만 가지면 인생에 성공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을 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.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 더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4가지를 생각을 하고 좀 더 긍정적이고 또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의 스트레스를 집에서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
꾸준한 훈련이 중요합니다. 그 훈련은 긍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운동입니다. 아까 운동 말씀하셨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뇌가 튼튼해집니다. 뇌가 튼튼해지면 결국은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죠. 스트레스 이길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권해드리고요. 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뇌에 뇌신경보호인자라는 BDNF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. 그렇다면 뇌 퇴화도 막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이제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그 오 대표님께서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.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스테파니 리디코트라는 분이 있더라고요. 이 공간이 주는 치유적 역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5가지를 권유를 하더라고요. 제가 이 5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관계와 소통이 가능한 유연한 배치. 역시 소통이 중요한 거겠죠. 이 공간을 꾸밀 때도 서로 식구들이 관계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배치가 중요하다. 이런 의미겠고요. 두 번째는 자연광과 자연을 향한 풍광. 세 번째는 풍광사진, 식물, 꽃병 등 자연과 관련된 물건들. 아무래도 집에 화분이나 꽃, 나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네 번째는 간접 조명의 활용입니다.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. 아늑한 분위기 이런 게 관련이 있고요. 5번째로는 치료 공간과 대기 공간에서의 시청각적 프라이버시 제공. 자신의 프라이버시도 제공받으면서 소통이 가능한 유연한 배치. 뭐 이런 겁니다. 오늘 말씀하신 오 대표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이런 시기에 우리 모두 열심히 서로를 격려를 하고 이 시기를 잘 겪고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잘 겪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